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피뉴스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어찌됐든 명절이, 설날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다 살아들 계시죠?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떡볶이 이제 좀 저기 전 같은 걸 하도 많이 끓여가지고 떡볶이를 하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배가 너무 불러. 계속 막 전만 부친 게 아니라 뭐 같은 거 계속 먹잖아요. 고기도 먹고 식혜도 먹고 또 뭐 그 와중에 뭐 하여튼 뭐 계속 먹었어요. 뭐 곶감도 먹고 밥 뭐 이런 거 산자 뭐 이런 거 계속 먹다 보니까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차 타고 오면서도 막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제를 편의점에서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편의점에서 그 뭐죠? 소화제를 사가지고 들어와야지 그랬는데 그 소화제도 저는 알약보다는 그 액체로 된 거 있잖아요. 액체로 된 거 그거 좋아하거든요. 뭐 미청수, 뭐 활명수, 뭐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그걸 사가지고 와야지 했는데 또 깜빡하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비타민, 면역을 키워주는 약도라지청, 지리산 약도라지청. 여러분, 저의 사랑 지리산 약도라지청 있죠? 약도라지청, 요 글씨 쫙 보이잖아요. 지리산 약도라지청을 한 잔 마시면서 여러분과 티카티카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 그러니까 뭐 저는 예전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예전 아주 어릴 때 제가 20대 중후반부터 했으니까 한 30대, 40대에 비하면 지금은 할 일도 없는데 지금 이거 리퀴드 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런 거에 비하면 뭐 할 일도 없는 편이죠. 할 일도 없는 편이고 뭐 간도 하고 음식도 뭐 시장 보는 것도 일단은 한 5분의 1로 줄었죠. 5분의 1로 줄었고 옛날에는 한 2주 정도를 준비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트에서 한 번에 다 준비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재래시장에서 여러 날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막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한 번에 가가지고 그 전주에 그냥 싹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선물 세트라든가 뭐 이런 거 들어온 걸로 그냥 또 거기에 구색이 맞는 거는 구색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이 없는데도 그냥 또 명절이라는 날짜가 그리고 손님이 집에 온다든가 또 어느 장소에 뭐 어르신들한테 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아이들이 이제는 안 따라다니니까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다녀가지고 뭐 같이 사진을 찍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안 따라다니니까 그런 게 없죠. 맛이 어떤 거 볼까요? 좋습니다. 아직은 뜨겁네요. 뜨거워. 그래갖고 지리산 약도라지 청 탔어요. 떡볶이 하려고 그랬는데 떡볶이 너무 배불러. 저 느끼해가지고 청양고추 좀 맵게 해서 떡볶이 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약도라지 청 그냥 커피 대신에 타서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랬어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여가지고 결국 친척들이 다 모이기는 어려우니까 개별 전화 통화 하다가 이제 뭐 다 모여가지고 얘기하죠. 얘기해서 저희는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거 얘기한다고 뭐 2장
위장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산소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고 이제 오면서 언뜻 피드 보니까 그 임 소장님 호주에서 라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끝났어. 끝나가지고 인사하려고 막 이렇게 댓글 달고 있는데 끝났더라고요. 종료 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갖고 위장에 얼음골 사과. 위장에 얼음골 사과 먹방입니다. 그래갖고 뭐 하고 떡국도 막 이제 2번 먹으니까 막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한 번 육개장 끓여 먹었어. 육개장 끓여 먹고 그러니까 떡국 먹고 육개장 끓여 먹고. 그래서 저녁엔 떡볶이 해 먹어야지 그랬는데 들어갈 배가 없어요. 들어갈 배가 없다고 하면서도 제가 이따가 도라지 진액 있잖아요. 더 건강한 도라지 진액 먹으면 쓴맛 나면 먹으려고 제가 미랑 얼음골 사과하고 산천 곶감 있잖아요. 산천 곶감하고 그 썰어갖고 넣어놨거든요. 썰어갖고 준비해놨어. 입이 쓰면 먹으려고. 근데 그거 지금 또 먹고 있잖아요. 아 어떡하면 좋아. 눈앞에 있으면 막 또 퍼먹어요. 막 또 퍼먹어. 그래서 오늘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음악 듣고 좀 좋은 거 뭐 있었냐. 용돈이 많이 나갔어. 모든 분들에게 돈을 많이 뿌렸지. 돈을 많이 뿌렸고 돈을 많이 받았고 더 많이 뿌렸고 또 드라마 봤는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 뭐지? 제목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제가 그거 있잖아요. 송중기 나오는 거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거를 다 못 봤어요. 정주행 못 봤어. 근데 그거 몰아보기 해주더라고요. 몰아보기 해줘가지고 앞부분을 못 보고 뒷부분만 봤거든. 인기 있을 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못 봤는데 앞부분을 몰아서 해주더라고요. 1회부터 8회인가? 그거 봤어요. 그거 봤고 또 일타 강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재밌던데? 그거 너무 재밌던데요. 저는 이제 입시가 끝났잖아요. 애들이 입시가 끝나서 그 엄마들의 그런 그 미묘한 신경전 이런 거 저랑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느낀 적이 있거든. 그래서 재밌었어요. 거기 안에서 전도연하고 그 미묘한 깨알 로맨스 있잖아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지방은 그래도 공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국도를 다니니까 공기가 좋아서 호흡하는데 편했어요. 호흡하는데 편했고 근데 이제 내일 서울 올라가면 공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출퇴근할 때 30일부터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자신이 없어서 지금 도라지 배즙을 열심히 먹으려고 해요. 지금 이거는 약도라지청 뜨겁게 아침마다 타서 먹는 거 오늘은 시그니처 챌린지 못했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못했어. 확실히 학장님이 안 하시니까 어렵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생생 도라지 배즙 아기들 먹이는 거 있잖아요. 아기들 거 먹이는 건 4만원대에 드리는데 요거 아기들 거 먹이는 거는 요거 제형이 요렇거든요. 제형이 그래가지고 맛있어요. 목 넘김이 너무 좋아. 꿀떡꿀떡 너무 좋고 여기는 배즙이니까 배가 주성분이긴 하지만
지리산 별마루에서 나오는 건요, 약도라지가 들어가요. 도라지 품종 중에 아주 좋은 상품의 최상품의 약도라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상황버섯 들어가고요, 생강 들어가고요, 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다른 배즙과 도라지 배즙이 있고 도라지 배즙이 있잖아요. 도라지 배즙하고 배즙하고 또 뭐 하여튼 뭐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런 걸 차별화되죠. 그리고 또 지리산 별마루 경남 산청에서 나는데, 그 청정 지역이라는 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고, 청정 지역인데도 그 땅 자체를 살려서 생산을 합니다. 땅을 어떻게 살리냐? 땅을 어떻게 살리냐 하면, 그 살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유황 아시죠? 유황에다가 발효 미생물도 좋은데 발효 미생물, 발효가 들어가면 무조건 좋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발효 미생물을 첨가합니다. 거기에다가 신안 하면은 소금이죠. 생산지, 우리나라 대표 소금 생산지인 신안에 소금을 가지고 와요. 신안에 소금을 갖고 와서 땅을 살립니다. 발효 미생물이 땅을 계속 발효를 시키고, 또 유황이 땅을 뭐라 그래요? 재생을 시키는 거죠. 재생을 시키고, 발효 미생물이 발효를 시키고, 또 뭐예요? 신안 소금이 또 땅을 재건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 땅이 그럼 어떻게 튼튼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살아나게. 리부트 하는 거죠. 땅을 리부트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들어가요. 유황과 발효 미생물과 신안의 소금이 들어가요. 세 가지가 땅을 리부트 합니다. 그럼 거기에 최고의 도라지 품종을 넣어요. 근데 천혜 환경이죠. 땅과 태양과 물과 천혜 환경의 조합을 딱 이루면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의 제품이 나올 수 없죠. 제품의 파종부터 생산까지 3년 이상 걸려요. 3년 이상 걸리는데 이 제품을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마지막 생산까지 책임지는 지리산 별마루의 도라지 배즙입니다. 근데 아기들한테 좋은 걸 이렇게 제가 대표로 가지고 온 건요, 아기들은 예방접종을 많이 안 했잖아요. 응? 그래서 아기들은 면역성 자체가 약해. 워낙에 기본적으로 약해. 그래서 많이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 먹이는 거는 버전이 또 있어요. 아기들은 이제 또 퍼먹는 그 뿌띵이라고 해서 뿌띵. 그리고 도라지 배즙을 이용해가지고요, 도라지 배즙이 많이 들어가 있는 퍼먹는, 그러니까 푸딩 형태의 있어요. 즙 형태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푸딩 형태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은 이렇게 또 퍼먹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예쁜 아기들이 좋아하는 뭐 핑크퐁이나 무슨 뭐 있어요. 뭐 아이들 좋아하는 캐릭터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주면 아주 잘 먹습니다. 그래서 면역성은 엄마들이 지능적으로 아이들과 이렇게 밀당을 해가지고 먹이세요. 그래서 면역성을 키워주세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먹이세요. 뭐 배즙 한번 먹이고, 도라지 배즙 한번 먹이고, 푸딩 한번 먹이고, 그리고 순차 공격, 그 배구에서 보면은 시간차 공격이라는 게 있죠. 그 시간차 공격을 해가지고 아이들 면역성으로 탁 무장을 시켜서, 아이들 사회생활 뭐예요? 유치원이죠. 유치원과 학원인데 요즘에는 유치원생들도 학원을 많이 갑니다. 뭐 창의 수학이라든가 놀이 수학, 놀이 뭐 해가지고 뭐 많이 갑니다. 그런데 보낼 때도 어쨌든 간에 그것도 아이들의 사회생활을 하는 공간이니까 뭐 체육 시설도 가고 많이 가죠. 그런 데서도 어쨌든 단체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방어 기제를 많이 만들어서 보내세요. 그래서 배즙 한번 먹이고 뿌띵 한번 먹이고, 배즙 한번 먹이고 뿌띵 한번 먹이고, 그래서 엄마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튼튼한 우리 아기들 만들어가지고 보내세요. 그래서 제형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아기들 먹는 거예요. 생생 배도라지즙. 제형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 저도 잘 먹어요. 저도 요번에 명절에 저희 조카들 많이 줬고, 요렇게 제형은 요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먹고, 요거는 그냥 완전히 풀어놨죠.
도라지 배즙하고 생생 도라지즙하고 완전히 풀어놨는데 진한 배즙 있잖아요. 진한 배즙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제형이 어르신들 엄마 아빠 어르신들 엄마 아빠 형들도 먹어도 돼. 입시생들도 먹으면 좋아요. 한 중고등학생부터 사실 먹어도 됩니다. 요거 먹어요. 아이들보다는 도라지 진액이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 먹으면. 그래서 많이 먹어서 이게 그러니까 음료수처럼 먹으면 돼요. 이제 뭐 꼭 물을 먹어야 되면 물을 먹는데 물 말고 다른 음료수 탄산음료라든가 이런 데는 염증 유발합니다. 당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염증 유발합니다. 그래서 많이 안 먹으면 좋은데 될 수 있으면 뭐 집에서는 안 먹게 하면 좋죠. 아이들끼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친구들 먹는데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는 이걸 먹게끔 시원하게 해놓은 아이들은 열이 많아가지고 시원한 거 좋아해. 냉장고에 이거 쟁여놓으면은 이거 먹게끔 집에서 물이나 이걸 먹게끔 해놓으면 아이들이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한 배도라지즙 저는 개인적으로 배도라지즙 많이 먹습니다. 저는 아침에 고구마 3개 요거 2개 그리고 감귤 4개 요즘에는 이제 한라봉이나 레드향 이런 거 갖고는 이제 선물 세트 같은 게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 가지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요 먹어요. 안 그러면 저도 초딩 입맛이라 가지고요 그 출근하면 과자라든가 이런 거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젤리 같은 거 되게 좋아합니다. 젤리 같은 거. 젤리에 또 당이 엄청 많이 들어있잖아요. 젤리 같은 거 좋아해요. 입이 심심해서 저 이게 무슨 저 옛날부터 이렇게 그 공부할 때 젤리 뭐 같은 거 먹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갖고 젤리 같은 거 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전 젤리 먹으면 괜히 있잖아요. 과자 안 먹은 위로감이 있고 다이어트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젤리도 조금 먹어야지. 젤리를 많이 먹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많이 먹으려고 많이 안 먹어야 돼. 많이 안 먹어야 돼. 그래서 근데 이건 도라지 배즙이 많이 그러니까 도라지 즙이 많이 안 들었잖아요. 근데 나는 사포닌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면역성을 키워준다는데 나는 액기스로 진한 거 먹고 싶어. 나는 액기스로 진한 거 먹고 싶어. 나는 85% 진한 거 먹고 싶어. 써도 괜찮아. 진한 맛으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우리 엄마 아빠 저희 친정 엄마 아빠는 아주 잘 드셔요. 벌컥벌컥 잘 드신다. 더 진한 도라지 배즙 요거 있어요. 요거는 제형이 어떠냐면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확실히 제 눈으로 얘기하죠. 확실히 눈이 갑자기 띵글띵글해졌습니다. 산천 곶감입니다. 여기는 청도 가까워요. 청도에 씨 없는 곶감 그리고 상주에 삼백곶감 곶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곶감이 냉동실에 넣어놔요. 곶감이 이제 선물 세트 오면 녹잖아요. 녹으면 안 되니까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래갖고 또 케이스가 있으니까 다 빼가지고 이렇게 지퍼락에다가 해서 넣어가지고 다 섞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쟤는 지금 곶감을 먹고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사실 제가 변비가 있어서 곶감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곶감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별마를 이 도라지 진액 먹으면 더 건강한 도라지 진액을 먹으면 곶감 먹어줘야 됩니다. 곶감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는 박하사탕 드셨어요. 박하사탕 드셨습니다. 근데 저는 도라지 진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밀양의 얼음골 사과. 밀양의 얼음골 사과. 밀양의 얼음골 사과는요. 서리가 3번 내려야지 따요. 그래서 늦게 나와요. 늦게 나오고 겉에 있잖아요. 사과 겉에 있잖아요. 겉에가 거칠거칠해요. 그러니까 설이 내리고 터지는 거죠. 겉에가 매끈한 겉에가 약간 동상 비슷하게 터져요. 그래서 겉에가 거칠거칠해요. 그게 진짜 얼음골 사과예요.
겉에가 매끈한 대구라든가 다른 대구, 그러니까 배가 많이 나오는, 사과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광나는 매끈매끈한 사과 있잖아요. 그건 얼음골 사과가 아니에요. 이게 겉에가 투실투실하다고 해야 되나요? 겉에가 거칠거칠해요. 맛있어. 이게 딱 쪼개보면 가운데 이렇게 노랗게 꿀 들어있어. 진하게. 음. 아침에 피드 보니까 김우리님 있잖아요. 일단 스타일리스트 김우리님 그 여기 휴가라고 있는데 강아지 무지개 다리 건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거기 온 가족이 막 슬퍼가지고 막 그러니까 또 뭐 그러고서 이제 전 일했죠. 일했어. 이렇게 핸드폰 볼 시간 별로 없잖아요. 바쁘니까. 그러다가 전화가 오면 이제 핸드폰 받다가 인사하니까 그러다가 뭐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나가서 인사하고 그러다가 아까 올 때 보니까 미당에 동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동영이네 집에 메리라고 고양이가 왔대. 딸내미가 고양이 갖고 왔대요. 오늘 딸내미가 다른 집안 다른 도시에 있는데 그 고양이가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거기 호두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메리라는 그 뭐지? 고양이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메리라는 고양이는 집에서 키우나 봐요. 근데 우리 집 아이들도 고양이 되게 키우고 싶은데 그 제가 고양이 털 빠지는 것 때문에 지금 강아지도 죽겠거든요. 강아지 하나도 진짜 감당이 안 돼요. 강아지 털 엄청 빠져요. 털 긴 거기 때문에. 깎아줘도 왜 이렇게 잘 자라 털이. 그리고 막 근데 이제 또 고양이 아기 고양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쿠션 밑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얼굴 내놓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기들은 왜 이렇게 이쁜 거예요? 동물들도 사람도 아기 때는 정말 다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세대가 어르신들이 가시고 나면 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도 이제 뭐 묘자리, 수목장, 이장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명절 때 다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동물들도 이렇게 가고 동물들은 항상 크기가 같으니까 다 커봤자 조그맣잖아요. 대부분 작은 이제 소형 동물들을 키우니까. 그 명절 즈음 하면 항상 그런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 같고 또 명절 때 되면 집안에 이제 결혼한 그 뭐 조카들이나 이렇게 집안에 인사를 하러 오죠.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하러 오잖아요. 그 첫 해라든가 다음 해 정도까지는 집안 어르신들 모이는데 인사를 하러 오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복을 입고 인사를 하러 갔던 것 같아요. 결혼한 첫 해하고 다음 해들까지는. 그 다음부터 그냥 평상 복을 입고 갔던 것 같은데 한 첫 해 다음 해까지는 새댁들이 이제 한복을 입고 인사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고 조카들 결혼해갖고 온다 그러니까 이제 막 기다리고 이런 거가 생각이 나고 재밌습니다. 두루두루 그런 거 재밌고요. 또 이제 또 뭐 인천공항이 막 마비가 될 정도로 막 해외로 나간다고 하니까 또 이제 명절 때 다 모이는 거에 대해서 막 전에는 무조건 모여야 됐잖아요. 무조건 모여야 되는 게 명절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신정을 세든 부정을 세든 한 번만 세고 한 번은 프리하게 놔주고 또 신정에 모였으면 구정에는 여행을 가도 괜찮다. 아니. 뭐 이렇게 설 명절을 셌으면 추석에는 여행을 가도 괜찮다. 아니면 추석을 세게 되면 설 명절은 세도 괜찮다. 그래서 저희 친정 같은 경우에도 그 뭐죠? 아버지, 친정아버지 생신이 구정이랑 가까우니까 구정 때는 무조건 보고 그리고 추석 때는 좀 풀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 막 변해가는 게 느껴지고
인천공항에 가는 게 옛날에는 되게 이슈였어요. 어떻게 명절에 해외여행을 가?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인스타를 해서 그런지 뭐 인스타에 해외여행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앞으로 저희 아이들이 크는 시대는 이제 그게 일반화되는 게 아닐까? 일반화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일단은 지금 조카들을 봐도 30대, 40대에도 미혼인 조카들이 많아요. 20대 후반, 우리 때는 20대 후반은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됐어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지금 30대, 40대에도 미혼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20년, 지금 한 26년 만에? 26년 정도 지났는데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제 강요할 수 없는 게 된 거죠. 결혼에 대해서 부모들이. 우리 때는 무조건 가라 그랬어요. 무조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이제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가라고 종용을 못하는, 갔으면 좋겠다 정도? 부모님들이 그냥 갔으면 좋겠다. 왜 안 가지? 이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5학년, 4학년은 그래도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서 엄마들이 마음이 바빠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5학년, 6학년들은요, 일단 애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자기 취업을 걱정하던가, 막내 입시가 끝나던가,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을 앞두고 있던가, 결혼을 했던가, 한 분들은 결혼을 했던가 그래요. 그래서 진한 도라지 배즙으로 우리 건강을 지키고요. 친구들과 개를 열심히 붙이고, 개를 열심히 부어서 여행을 가야 됩니다. 여행을 가야 되는데, 아직도 저는 막내가 아직 취업이 안 돼가지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못 가고 있습니다. 막내가 지금 졸업을 앞두는데, 아직 취업이 안 돼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저는 요거 좋아합니다. 진한 도라지 배즙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거 많이 드세요. 면역성도 길러주고, 호흡기, 저 같은 경우에는 목을 많이 쓰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약도라지청으로 따뜻하게 해서 한 잔 마시고요. 그래서 목을 좀 풀어줍니다. 그래서 막 목을 좀 풀어주고, 평상시에는 이제 커피도 마셔요. 커피도 마시는데 많이 안 마셔요. 오후에 12시 넘으면 오후에 난 잘 안 마시려고 그래요. 숙면 깊이 잠을 못 합니다. 잠을 자긴 자는데 자꾸 깨기 때문에, 제가 갱년기 되는 나이라서 깊이 아침까지 쭉 자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중간에 깨지 않으려고 커피를 12시 넘어서는 잘 안 먹고, 중간에 이제 진한 배도라지즙을 먹어서 면역성도 키우고 목도 보호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제가 걸어도, 일단 서울 시내에서 걸으니까요. 걷는 걸 좋아하는데 또 센터에 갈 시간은 안 돼요. 출퇴근 시간이 좀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걷는 걸 좋아하는데 지하철 내부에서 이제 좀 걷거나 뛰거나 이러니까 좀 공기 질에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요거 지리산 별마루 애용을 합니다. 제가 지리산 별마루를 애용하는 거는요, 진한 배도라지즙은 어디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력으로는 지리산 별마루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근데 배하고 도라지즙을 낸 제품은 많아요. 근데 지리산 별마루에 특화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현대백화점 식품관을 쿼터가 높아요. 굉장히 쿼터가 높은데 거기를 뚫었죠. 현대백화점 식품관에 모든 식품을 이렇게 집중류가 아니더라도 식품을 생산하는 분들은 다 들어가고 싶은 곳이에요. 명예의 전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백화점 식품관은요, 로얄 칼라라고 해요. 로얄 칼라, 그리고 블랙라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를 뚫었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나 다, 어느 사장님이나 어느 대표님이나 다 원하실 거예요.
거기를 뚫은 곳입니다. 현대백화점 식품관을 뚫은 지리산 별마루의 생생 도라지 배즙, 진한 도라지 배즙, 그리고 약도라지청, 우엉차, 배차, 아니 그리고 저기 무차, 뭐 그 도라지 가루도 있어요. 도라지 가루 이런 것들. 지리산 별마루 자체가 명품 브랜드고요. 그리고 이제 누구나 제품을 생산하면 저도 꿈꾸고 있는 거지만 아마존에 제 물건을 납품하는 게 꿈입니다. 모든 사장님들의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루신 분이에요.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리산 별마루는요, 미국의 아마존에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상품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예요.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좋은 제품이에요. 드세요. 여러분 면역성을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아무거나 먹지는 않습니다. 물건이 싸다고 먹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좋은 걸 먹습니다. 요즘에는 물건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선택적으로 좋은 걸 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제 이름을 걸고 내쇼라를 하고 윤상코리아 자체가 제가 윤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상, 한국의 윤상, 윤희정 상인이란 뜻이에요. 한국의 상인이란 뜻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걸고 세계에 나갈 생각을 하고 제 이름을 포지셔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업을 목표로 하고 제가 그러니까 한 포지션을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아무거나 팔 수 없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무 물건이나 팔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좋다고 느끼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제품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제가 먹으면서도 자신있게 이 제형이라든가 성분이라든가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한 도라지 배즙은요. 그리고 뭐 이거의 제품에 대해서는 네이버에 그냥 치시면 돼요. 진한 도라지 배즙과 생생 도라지 배즙의 차이는 생생 도라지 배즙은 아기들을 위한 거고요. 진한 도라지 배즙은 어른들을 위한 건데 차이가 뭘까? 아기들을 위한 거는요. 단맛이 더 나게 하기 위해서 8% 정도 배즙을 더 넣었어요. 배를 더 넣었어. 옛날부터요. 배숙이라고 해서 배에다 꿀을 넣어갖고 끓여서 기침약으로 많이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다 도라지 넣었죠. 상황버섯 넣었죠. 생강 넣었죠. 그럼 뭐 퍼펙트하게 게임 끝난 거죠. 더 이상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더 좋다에 플러스 알파까지 더할 나위가 없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드세요.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엄마 아빠에게 진한 도라지 액기스 드리고 싶어요. 도라지 액기스인데 휴대하기 편하고 드시기 좋은 거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도라지 진액만 도라지를 달여가지고 진액 85%의 도라지 진액을 드리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서 도라지 진액 더 건강한 도라지 진액 해가지고 85%의 도라지 진액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이거는 전에는요 12ml 제품이 나왔어요. 전에는 요 제품 지리산 별 도라지 해가지고 12ml 제품이 있었는데요. 요번에 새로 새로 신제품이 생산돼서요. 더 건강한 도라지 진액 이렇게 했고 15ml로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해요. 완전히 액기스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한 액기스. 여러분들 완전한 액기스. 색깔도 진하죠. 벌써 조금만 부어도 완전히 진합니다. 조금만 먹어도 눈이 땡그래져. 그래서 제가 지금 청도에
이 곶감이 섞였어요. 청도의 곶감과 산청의 곶감과 상주의 곶감이 섞였습니다. 어디 건지 몰라요. 지금 곶감 세 가지. 써 도라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또 곶감, 청도의 곶감도 먹고, 또 이거 뭐야, 밀양 얼음골 사과. 얼음골 사과는 요 겉에가 좀 거칠거칠해요. 왜 거칠어? 얼음골 사과는요, 서리를 3번 맞아야지 수확을 해요. 한 번 맞을 때마다 겉에가 터져요. 약하게 살짝씩 터져. 그래서 3번 맞으면 3번 맞을 동안 서리가 온도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매끈하던 사과가요, 톡톡톡톡 터져요. 그래서 겉에가 이렇게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얼음골 사과인데 매끈하다? 그러면 얼음골 사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칠거칠한 얼음골 사과. 얼음골 사과는 딱 자르잖아요. 그럼 그 안에 꿀 배겨 있어요. 진하게. 노랗게. 어. 맛있습니다. 오늘 설날 다들 정 부치고 정리하느라고 고생하셨죠. 정 부치는 거 힘들고, 정 부치는 거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또 정리하는 것도 정신없이 정리하는 거. 냉장고에 넣고 나눠서 싸고 그것도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하고 나면 이제 뿌듯하지. 다 집어넣고 정리하고 기름기도 다 닦고 나면 아우 뿌듯해.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 이렇게 다 각자 싸갈 것들 다 이렇게 바리바리 나눠가지고 쇼핑백에 싹싹싹싹 넣어가지고 해놓으면 너무 뿌듯하죠. 그러면서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산들 보잖아요. 평상시엔 그렇게 산과 강을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기차를 타고 와도 막 잔이라고 정신없어. 아니면은 뭐 저희들 뭐 짹짹이들은 인강 듣고 뭐 숙제 과제해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뭐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인스타 댓글도 달아야 되고 막 이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풍경을 보고 즐길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갑자기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을 막 보고 강을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 산을 보고 강을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예정된 계획된 여유로움은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다가온 여유로움이 너무 즐거웠다. 그리고 되게 이제 뭐 어쨌든 평상시와 다른 노동 강도, 평상시와 다른 노동 강도에서 벗어난 즐거움. 그렇죠. 제가 뭐 친정에 가서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친정에 가서 그렇게 할 일도 없고 시댁에서도 뭐 그렇게 할 일은 없어요. 사실 옛날같이 뭐 김장을 뭐 100포기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인천공항 그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런 거 보고 정말 많이 바뀌었다. 사람들이 정말 해외여행 많이 가는구나. 설 명절에. 그런 생각이 들고 나도 가는 날이 올까? 나도 설 명절을 대신해서 해외여행 가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 막 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은 해외여행 명절에 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이들은 지금은 싱글이니까 가도 되죠. 지금 가지만 어떤 결혼이라는 걸 하면 그것도 뭐 집안 분위기라든가 전체적인 게 뭐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새댁들이 인사를 하러 오는 모습 이런 거를 보면 지금도 그런 건 안 바뀐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건 안 바뀐 것 같고, 조금 바뀐 건 전에 같이 몇 날 며칠 전에 이렇게 미리 와가지고 며칠 같이 자고 먹고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하루 정도? 하루 정도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늦게 와가지고 하루 정도만 같이 있고 빨리 헤어지는 것 같아요. 빨리 헤어지는 것 같아요. 어디서 그렇게 계속 먹고 자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어머니 아버님 살아 계실 때,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실 때 그나마 왕래가 있고 오고 가는 것 같고, 이제 두 분 중에 이제 생존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어렵다. 왜냐하면 각자 본인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확대된 가족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날은 움직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날 자체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월이 변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수목장고 화장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설날 변화된 풍경? 설날 변화된 풍경. 음식 양이 줄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이미 장을 보면서 느꼈지만, 그 설과 추석 중에 한 번만 세는 거, 설과 추석 중에 한 번만 세는 거, 그리고 최대한 같이 자지 않는다. 최대한 같이 잠을 자고 그런 건 없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최대한 아침에 만나서 저녁에 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같고, 아니면 저녁 늦게 만나서 자고 아침에 빨리 치르고 빨리 헤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변하는 것 같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건 결혼한 새댁이 어른들 많이 모인 데 와서 뭐 한복을 입고 와서 인사하고 요런 거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아직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행, 가족끼리 여행 갔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요번에는 설날이 일요일이니까 일요일날 예배 보는 교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요일 오전에 예배 보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전에 예배를 안 보고 오후에 예배를 오면 교회를 갈 텐데, 오전에 예배를 봐서 예배 보고 온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24일이 대체공휴일인데 대체공휴일을 안 쉰다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24일을 안 쉬고 나중에 이제 그걸 갖다가 2월이라든가 3월 아니면 5월 달에 붙여서 쓸 수 있게끔 유동성 있게 투표를 했대요. 회사에서 투표를 했는데 2월에 붙였든가 5월에 붙여서, 5월에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쓰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안 쓰겠다. 아니면 이미 1월 신청했었잖아요. 신청 연휴가 너무 짧으니까 그때 붙여 쓴 데가 많대요. 그래서 뭐야. 저는 하루라도 더 쉬면 좋거든요. 하루라도 더 쉬면 좋은데,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약도라지청 타놓은 거 한 잔 먹을게요. 그리고 아기들은 뭐 먹으라고 했어요? 아기들은 뭐 먹으라고요? 배도라지즙. 아기들은 배도라지즙. 뭔가? 아기들은 배도라지즙. 아기들은 예방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요. 배도라지즙하고 푸딩이라고 퍼먹는 푸딩 형태로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도라지에는 사포닌이 많잖아요. 사포닌이 많은데 이 사포닌의 성분 자체가 기침을 잦아들게 하고, 염증을 제거하고 줄어들게 하고, 가래를 삭혀주는 역할을 하죠. 사포닌이. 그래서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게, 그 약재 성분을 넣으면 약재 성분 달이잖아요. 그랬을 때 도라지가 이 약재 성분을 쫙 끌어모아서 쫙 끌어올려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라지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어떻게 먹어라? 이렇게 꼬딱꼬딱꼬딱 먹으라는 거죠. 내일 저도 저녁에 올라가야 되는데 귀찮습니다. 내일 올라가면 내일 모레는 또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모레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일상이 또 다시 시작되고 반복되고, 30일부터 마스크를 안 쓴다고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확진자가 어떤 식으로 늘어날지 줄어들지, 확진자가 늘어날지, 확진자가, 그리고 통계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사실 통계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확진자가 병원에서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네.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씁니다. 산청에 꽃감을 먹겠습니다. 꽃감. 밀양에 얼음골 사과. 저희 아버지는 이거 한 입에 쭉 짜서 드시거든요. 먹어? 쭉 짜서 드셔. 저는 쭉 짜서 못 먹겠습니다. 쭉 짜서 못 먹겠어요. 저희 엄마도 그러고 잘 드셔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는 요거 잘 먹습니다. 도라지 진액. 아유, 좋습니다. 저는 요거 그냥 꿀떡꿀떡 잘 먹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목 넘김도 좋고, 약간 쌉싸름해요. 쌉싸름한데 그냥 요거는 먹을만해. 저는 요거는 먹을 수 있어요. 음료수처럼. 커피도 쓴맛 나잖아요.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 쓴맛이고요. 아기들 먹는 거 있잖아요. 아기들 먹는 도라지 진액 있잖아요. 요거 생생 도라지 배즙. 요 생생 도라지 배즙은요, 요건 달아가지고 이건 아주 먹기 편해. 요거는 이건 정말 맛있습니다. 딱 내 거예요. 제가 먹기 좋아요. 아주 먹기 좋아요. 요거 많이 먹이시고요. 푸딩이라고 돼갖고 푸딩 형태로 돼갖고 먹어서 면역성 키우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기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뭐 장난을 치든 게임을 하든 아기들은 게임 좋아해요. 아기들은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든지 아니면은 동서남북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빵야를 하든지, 그래서 이긴 사람이 무조건 먹는 걸로 하면 아이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까르르 하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도라지 배즙을 먹든지 푸딩을 먹이든지 해가지고 많이 먹이세요. 많이 먹이세요. 그래서 먹여서 면역성을 길러주면 엄마가 편하죠. 열도 안 나고 염증도 안 생기고 기침도 안 하면 엄마가 편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안 아파야지 엄마가 편합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엄마 옆에 와서 엄마한테 보채. 그래갖고 엄마 자기 일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잖아요. 쾌적하잖아요. 안 아프고. 쾌적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노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엄마를 안 찾아. 동화책을 가지고 놀든지 만화책을 보든지 아니면 장난감을 갖고 놀든지 조용해요. 조용하면은, 소위 말해서 조용하면 사고 친다고 하는 게, 그거 재밌어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엄마를 찾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죠? 근데 아이들이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엄마 치마꼬리를 잡고 엄마를 붙잡고 엄마 찾으면서 엄마를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생생 배도라지 좀 먹이세요. 계속 먹여가지고 아이들 튼튼하게 만들어, 건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짱짱하게 만들어갖고 건강하게 만들면 엄마가 편해. 그렇잖아요. 자기 가방 탁탁 메고 엄마 그리고 다다닥 뛰어다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가서도 탁 누르고 엄마 빨리 와 그러고서는 이렇게 개구지게 뛰어다녀야지 엄마가 신나지. 걷는 것도 힘들어. 유치원 가기 싫어. 엄마 누구누구 때문에 유치원 가서 싸웠어. 엄마
엄마 나 열나서 힘들어서 나 그 운동 체육 시간에 쉬었어 이러면은 밥 먹는 것도 너무 뭐 이렇게 맛이 그러니까 애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맛이가 없어서 못 먹었어. 반찬이 입에 안 맞아. 그러니까 애가 건강하고 그러면 다 잘 먹어요. 근데 이제 뭐 건강하지 않으면 입도 짧고 먹는 것도 쭉 밥만 먹고 막 이런다고. 그러면은 일단 막 운동을 많이 시켜요. 애들은 막 움직이는 활동량이 많으니까 다 잘 먹어. 건강한 애들은. 근데 건강하지 않은 애들은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많이 안 움직이니까 입도 짧아. 그러니까 이제 뭐 막 먹는 것도 적고 그러니까 보채고 다르게 얘기하면 칭얼대죠. 칭얼 징징징 그러면 엄마 힘들어. 힘들어. 애가 하나면 다행이야. 애가 하나면 그 아이만 바라보니까 제가 하나 키울 때는 팔이 두 개고 눈이 두 개니까 걔를 보면서 팔 두 개로 가방 들고 어떻게 케어가 되더라고요. 애가 둘 되니까 양손으로 잡아야죠. 이게 케어가 안 돼. 핸드폰도 해야 되죠. 운전도 해야 되죠. 뭐 그렇잖아요. 차를 뭐 가방을 실어도 주차장에서 움직일래도 뭐 그렇잖아요. 차 저기 뒤에 오는 차 앞에 오는 차도 봐야 되죠. 이게 너무 힘들어. 애가 둘 되면 이때부터는 그냥 뭐 버전이 있잖아요. 버퍼링 순간순간 버퍼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때 엄마들이 멘붕이 와요. 멘붕이 오고 우울증 와. 그 집에 육아의 한계를 느끼니까 육아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어? 육아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게 즐겁고 재미있으면 육아 우울증이 안 온다니까요. 그게 너무 재미있으면 거기 폭 빠져가지고 근데 이게 체력적으로 한계? 내가 여기 왜 있나? 내가 왜 노력을 해도 한계인가? 왜 이게 방법적으로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안드로메다로 가면 그게 우울증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움 받으셔야 돼요. 그때는 친정 엄마나 주변 지인이나 친정 언니나 누구라도 시어머니라도 뭐 시금치 시자가 싫어도 어쩔 수 없어. 도움 받아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뭐 어떻게 뭐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주변의 인간관계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지. 그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한 번씩은 오늘 그 스테디 지인인가? 아, 그거 있잖아요. 도자기 하시는 캐나다에 도자기 하시는 분 그분 피드를 보니까 마미스테이인가 해가지고 그 한 번씩은 모임을 한대요. 그리고 모든 육아에서 벗어나가지고 엄마들이 캐나다에서 모임을 해가지고서는 으쌰으쌰 하는 날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되게 필요해요. 한 번씩은 일탈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한 번씩은 그 그러니까 쉼표를 딱 찍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거는 누군가는 정말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식비를 줄여서라도 시터를 불러서라도 내가 나가서 뭔가를 배우든지 아니면 상담을 가든지 내가 어떤 교육시간을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뭘 해야 됩니다. 베비시터를 부르든지 친정 엄마에게 아이를 갖다 맡기든지 친정 언니에게 맡기든지 아니면 엄마들끼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그 있잖아요. 휴가 같은 거를 주든지 해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이게 학교에서 육아를 안 배우잖아요. 저도 그래서 학장님이 마흔에 대해서 책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 피드를 보면은 저는 이렇게 울컥울컥 해갖고 눈물이 핑핑 돌더라고. 그게 이제 인생의 마흔이 허리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엄마들은 뭐 마흔으로 돌아가고 싶어, 젊어지고 싶어 하는데 저는 절대 싫어요. 지금 5학년이 너무 좋아. 다시 돌아가면은 다시 그 육아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전 전쟁처럼 치러왔거든요. 할 줄 모르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내 몸 하나 끌고 다니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를 막 완전히 각계전투로 막 앞뒤 자충우돌로 막 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40대 내내.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지금 어쨌든 간에 제가 방점을 찍었지만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시키고 대학생이 된 지금 현재가 땡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의 커뮤니티가 필요해. 그런 엄마들의 모임이 필요하고 그런 엄마들의 커뮤니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엄마들을 위한,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그 엄마들이 그래서 그 저기 있잖아요. 뭐지? 육아 카페 이런 데 모이면 거기 아이들 몰아놓고 엄마들 커피 마실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힐링하는 거잖아요. 아이들 거기서 이제 놀게끔. 공동 육아지. 노는 거 보면서 커피 마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가세요. 그건 낭비가 아니야. 커피 마시면서 그거 저기야. 숨 쉬는 거, 숨 쉬는 거. 그거 뭐라고 하는 아빠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 내가 그 상황을 설명해 줄게. 왜 그게 필요한지. 그거를 이해 못하는 아빠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 이해도가 없을 수 있잖아. 왜 거기 쓸데없이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니네 노냐 이럴 수 있잖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거를 내가 이해시켜 줄게.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거 필요해. 엄마들 괜히 그거 다 자기 살려고 하는 거야. 물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 사람들 있지. 시간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은 육아에 대해서 힘들기 때문에 전우회를 발동을 시켜가지고 공동 육아 전선을 펼치는 거라고.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 더 잘 키울 수 있어. 유태인들의 그 키부츠 이런 것처럼 공동 육아 전선이야. 집은 다 따로 있지만 거기서 정보를 교류하면서 더 잘 키울 수 있어. 돈도 어떻게 보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거기서 또 공동육아 유치원 이런 데 가면 엄마들끼리 선생하면서 또 돈도 안 들이고 잘 키우는 데도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저는 돈은 돈대로 들이고 효과는 효과대로 안 되고 나는 우울증 독박 빡 쓰면서 40대 30대 그냥 완전히 터널을 지나왔어. 근데 창피해서 누가 내 얘기를 못했어요. 창피해서. 나의 치부가 들킬까봐 남들한테는 막 되게 괜찮은 척 하면서 이런 엄마들도 되게 많아. 괜찮은 척 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리스크가 생길까봐. 다른 엄마들도 다 그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힘들었어. 나는 정말 있잖아. 물고기가 아까도 그 얘기했다. 오염된 그 있잖아요. 그 하천변에 보면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산소 포화도라 그러잖아요. 맑지 않은 물에 있는 물고기들은 숨을 쉬려고 막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디밀고 막 이렇게 뻐끔뻐끔뻐끔 막 하잖아. 숨쉬기가 힘드니까. 걔가 불에가 있는데 물속에서 왜 숨을 안 쉬고 그러겠어. 그러니까 물속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밖으로 호흡을 하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살지 말라. 그런 엄마들끼리 연대를 가지고 그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 그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철저하게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해요. 남편 흉보고 아이의 되게 이상한 점을 얘기해서 자기한테 좋을 건 없어. 객관적인 얘기를 하라고. 육아가 왜 힘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남편의 이상한 점과 시댁의 이상한 점을 얘기를 해가지고 나에게 득도올 건 없다.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동정심을 일으켜서 나한테 막 우호적일 것 같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잘 몰라. 육아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이런 거는 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육아서적을 보면 공동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중에 조금 더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경험적인 치가 좋은 거를 갖다가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편했던 거, 잘 몰랐던 거를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이게 흡수가 된다고.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해서 효과 본 거를 얘기해가지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피해자 코스프레는 안 좋다. 내가 뭐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살고 우리 애가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애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부부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가족 모임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실수할 수가 있어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면 그 예전의 것까지 완전히 다 뒤집어져 갖고 굉장히 관계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는 안 된다. 그건 안 되고 철저하게 육아에 관해서는 공동 육아 연대를 하는 건 좋다. 여기까지 제가 40대를 지나온 경험입니다. 여러분 40대 파이팅이시고요. 저는 40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 좋은데 젊음은 부럽습니다. 하지만 4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40대를 지혜롭게 잘 버텨내시기를 응원하고 40대의 공동육아 맘카페 잘 이용해서 윈윈 하시기를 바라는데 제발 피해자 코스프레는 하지 말아서 감정적인 어떤 이해를 바라가지고 개인적인 걸 너무 많이 꺼내서 나중에 그걸 수습하지 못할 형국까지는 가지 말아라.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육아의 도움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도움은 정말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괜히 강한 척 하다가 그랬던 것 같아서 여러분 응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날인데 설날도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 되게 안 좋은 일들 되게 많잖아요. 아우 진짜 보기 싫은 가족도 있고 봤어도 그 뒤끝이 굉장히 불편한 가족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좋았던 거 있잖아요. 새댁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뭐 멀리 갔다가 와가지고 좋은 일도 있고 잘된 가족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 중에 되게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오시고요. 또 이제 내가 이제 새해가 시작했는데 내가 꿈꾸는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게 잘된 모습들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하나 갖고 오시고,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딱 플러스 해가지고요. 아주 환상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생각해서 입꼬리를 귀에다가 딱 거세요. 즐겁게 하시고 따뜻한 물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근데 중간에 깨가지고 잠을 못 자서 그게 문제인데 잠을 머리만 땅에 닿으면 자긴 자거든요. 근데 잠 못 자는 불면증 환자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미연수로 샤워를 싹 하시고 그 즐거운 생각을 딱 하시면서 오늘 명절 준비하느라고 너무 수고했다. 그래도 멀리 갔다 오느라고 너무 수고했다. 싸움 안 해서 너무 좋다. 가족끼리 그래도 너무 즐겁게 잘 끝나서 너무 좋다. 위로하면서 행복한 꿈나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10시에 여러분께 다가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피윤쌤이었습니다. 안녕.